랜섬웨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될 권우석 그리고 안현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랜섬웨어라는 것에 대해서 랜섬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탐지도구 개발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더 좀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기사 몇 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기사들은 작년 초에 금융권에 대량으로 유포되었던 것들이고 이제 올해 초 또 다시 이제 변종들이 발생해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제 기업에서 개인으로 그리고 PC에서 모바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랜섬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란 컴퓨터 내에 있는 사용자의 문서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서는 돈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랜섬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미국에서 발견된 신종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PC에 설치된 뒤 컴퓨터의 사용자 문서 등을 암호하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유포 형태로는 작년까지는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유포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웹 취약점 및 다양한 방식과 결합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랜섬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퀘어웨어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예전에 P2P를 많이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은 몇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악성 코드가 감염됐다는 터보창이 뜨면서 이제 그거를 치료하라고 하고 이제 치료하기를 누르면은 결제창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겉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바이러스, 악성 코드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아서 의심을 잘 안 하게 되고 결제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방식은 락스크린 방식인데 이제 PC 자체를 암호화시켜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돈을 지불해야지만은 이제 시리얼 넘버를 건네주고 잠금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뭐 재부팅을 해도 계속 화면이 잠겨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돈을 지불해서 화면을 풀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좀 점에 있어서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이 네스티 스토프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좀 이따가 저희가 동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사용자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들을 갖다가 암호화하고 이를 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좀 더 자세히 보시자면은 기본 구조는 이제 이러한 문서와 관련된 파일들을 갖다가 위에 있는 그 쪽에다가 추가시키고 이제 전체 경로를 탐색합니다. 해가지고 원하는 그 문서와 관련된 파일을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찾을 경우에 그 문서 파일과 똑같은 이름의 뒤에 점 크립토라는 확장자를 만들어 빈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갖다가 암호화시켜가지고서는 그 빈 파일에다가 복사를 시키고 기존에 있던 문서 파일들은 다 삭제시켜버리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동영상을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는 제가 모아놓은 시리얼 정보와 그 다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해 모아뒀던 자료들 그리고 모 기업에서 면접봤던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또 곳곳에다가 파일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운받았던 게임 파일 갖다 압축을 풀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시킴과 동시에 지금은 문서 파일이 얼마 없어서 바로 지금 암호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rypto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 확장자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고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암호화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암호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겨놓은 파일들도 이제 다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readme.txt라는 텍스트 파일이 생성됐는데 이제 해당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야지만 돈을 복구화를 해주겠다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됐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그 설명을 위해서 확장자를 몇 개를 안 넣습니다. 텍스트 파일하고 PDF만 찾아서 암호화시키도록 지금 해놨는데 실제 악성 코드들은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는 진짜 아주 강력한 악성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변종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그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잠그는 락스크린 방식과 그 다음에 네스티 스토프라는 그 파일을 암호화시키는 방식을 결합하여 사용되었고 지금 생겨나는 것들도 다 지금 게임과 결합하거나 아니면 문서 파일을 위장해서 실행되도록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탐지를 목표로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과 앞으로의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다음 발표자인 이제 안현우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탐지솔루션 연구 발표를 맡게 된 안현우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맘때쯤 완성된 프로젝트를 갖고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서 좀 미완된 프로그램을 갖고 시연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개로 되어 있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의 패턴 및 타입, 파일 변조 랜섬웨어의 특징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원본 파일을 복구화가 가능한 암호화를 하며 하나의 특정 파일보다 다수의 파일을 암호화시킨다는 점이고 이러한 필수적인 특징들로 인해서 나오는 패턴들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첫 번째 타입 A는 원본 파일을 암호화시킨 후 새로운 파일의 암호화 정보를 저장하고 기존 파일을 삭제한다는 점. 타입 B의 경우에는 원본 파일 내에서만 암호화를 시작하고 이제 따로 새로운 파일 같은 경우는 안 만드는. 타입 C의 경우에는 기존 상용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암호화 압축을 한 뒤 그 해당 원본 파일들을 삭제한다는 점. 이렇게 3가지 타입의 공통적인 패턴은 하나의 파일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파일보다 최대한 다수의 파일을 암호화시키기 위해서 드라이버 내를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암호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넘어가서 타입 A, B, C의 탐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A랑 C의 경우에는 딜리트 파일이 정상 프로그램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 호출이 되는데 이러한 호출 횟수를 탐지 목적으로 잡아서 저희 솔루션을 탐지하는 방향으로 잡고요. 타입 B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클립 파일, 리드 파일, 라이트 파일처럼 정상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리드 파일과 라이트 파일 버퍼를 직접 비교해서 수정 정도, 이상 정도를 판별하는 걸로 제 탐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 탐지 솔루션의 구조는 베이스로 드라이버와 어플리케이션 간 통신을 이용해서 커널 레벨의 탐지 기능을 구축했고요. 두 번째로 이상행동 분류를 위한 PID를 이용, 리스트 생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저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SSD 킹을 걸어놓은 함수에 프로세스가 접근을 하면 이제 그 정보와 프로세스 아이디를 통해 매칭을 시켜서 GUI 환경을 구축해놓은 거고요. 세 번째, 삭제에 대비한 파일 백업 복구. 이거는 앞에 타입 A와 B처럼 딜리트 파일을 할 경우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사전에 백업을 한 뒤 이제 로깅된 정보에 매칭시켜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번째 화이트리스트 구축, 불필요한 리소스 처리하는 거는 언인스톨러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타 정상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딜리트 파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걸 정상 파일로 이제 사용자에게 로깅 정보를 넘겨주고 정상 파일로 판별이 되면은 이제 어떤 제조 구조에 따라서 정상 프로그램의 경우 백업 파일 삭제와 동시에 굳이 불필요한 리소스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구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시는 리칸.exe가 저희 탐지 솔루션인데요. 실행하면 db_PID를 통해서 이제 패스 파일로 로깅 정보를 저장하고 이름을 바꿔도 저렇게 리네임으로 저장되고 파일을 삭제할 시 마찬가지로 로깅이 저장되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앞에 D랑 R이라는 문자를 플래그 삼아서 리네임과 딜리트를 구분해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깅 용과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고 이제 랜섬웨어 학생부들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쪽이 script.txt라는 파일이 특정 폴더랑 바탕화면에 생성이 되고 저 폴더의 목적은 아까 전 발표자가 말씀드린 그 파일에 readme.txt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실행이 되면서 저희 솔루션에 저렇게 PID 리스트가 잡힙니다. PID로 이동하면 해당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리네임 시키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언인스톨러와 같은 경우는 어떤 고정된 상위 폴더에서 하위 폴더로 이동해가며 딜리트 파일을 시키는데 저거의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정보만 이렇게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분 시켜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면서 탐지 솔루션의 장점 및 단점을 설명해드리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장점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화가 불가능하도록 악의적인 목적으로 담아한 파일 분류의 경우에도 저희는 딜리트 파일을 후킹하여 그 정보들을 하고 백업하고 파일들을 백업하고 정보를 로깅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그들 복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변경을 안 해서 랜섬웨어의 경우에도 탐지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탐지가 가능하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버에 남은 용량이 없으면 백업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랜섬웨어가 탐지 영역에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장점.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패턴에서 크게 어긋난다면 잡아내지 못할 거고,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되는 오픈 파일과 ZWZ 파일 인포메이션을 스키링하기 때문에 약간 정상 프로그램들도 많이 참조하는 API 컴퓨터들이기 때문에 좀 퍼포먼스가
Q&A 자, 시스템 키하는 방식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따로 드라이버 하나 그리고 SSBT 키 그 방식으로 SSBT 키. 제가 SSBT 키 만드는 거거든요. 정확히 하기는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 서비스 SSBT 키 이런 거그 테이블에 직접 접근한 다음에 아까 오픈 파일이나 ZW 셋 그 파일에 대한 어드레스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만든 그 주소로 대체한다는 식으로. 예. 저는 랜섬웨어 작동해야만 탐지되는 거예요. 작동하기 전에 보지 네, 못하고. 작동하기 전에 저희 솔루션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네, 이상으로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